네, 안녕하십니까. 증권정보 채널 운영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캔들은 주가의 움직임이다 해서 다섯 번째 시간인 샀겠다 전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교재를 보면서 하나하나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샀겠다 전법 나오고 있죠. 자, 샀겠다 전법은 다섯 가지 법이 있는데, 이 5법은 그 삼산, 삼천, 삼공, 삼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삼산, 삼천, 상병, 상공, 삼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삼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삼봉, 청정형 이렇게도 이제 얘기가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가장 이제 근본적인 패턴이 이 산이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거죠. 산이 세 개가 있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 세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에서도 실패하고 두 번째에서도 실패하고 바로 어느 부분을 이 어떤 이 가격대 일정 가격대를 돌파할 때마다 계속 실패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세 번째마저 실패를 한다면 거의 매수세가 실종이 되고 기존에 계속적으로 확인했던 매도세마저 나오는 어떤 그 마지막 패턴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도 돌파하지 못한다면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많다. 이런 어떤 해석이 가능한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특히 세 번째에서 3, 4 마지막 번째에서 밀리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일단 전체적으로 위험관리, 위험 신호를 예상을 하고 약세 전략 또는 매도 전략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 라는 게 기본 개념입니다. 자, 두 번째. 삼천, 삼봉 바닥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앞서 말씀드린 패턴하고 정반대의 패턴이죠. 떨어질 때마다 어떻습니까? 떨어질 때마다 지지가 되는 패턴이에요. 일정 부분 그 동일한 가격대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 두 번째 이 봉이 나오는 이 부분, 이 부분에서 1차 이 부분이나 또는 이 부분에서 매수가 가능한 자리, 특히 이 세 번째 그 모습으로 지지되는 이 시점, 이 시점에서는 1차 매수 급소가 됩니다. 적극적인 매수 급소. 계속적으로 두 번, 세 번 이렇게 지지가 되는 패턴에서는 계속적으로 박스권 흐름이 아니라 어떤 일정한 또 고점을 벗길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특히 두 번째 강력 매수 급소 시점은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 친 이 시점, 이 시점에서는 역시 모든 어떤 매물대를 돌파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돌파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한 번, 두 번에서 이렇게 돌파하는 이 시점은 좀 밀릴 가능성이 많은데 확률적으로 봤을 때 한 번, 두 번, 세 번 지지되고 이 어떤 특정 매물대를 돌파하는 시점에서는 연속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1차, 2차 각각 매수 급소가 된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상병. 상병 중에서 이제 적상병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 말 그대로 양봉, 장대 양봉이 특히 양봉이 3일 연속 나왔다는 거예요. 3일 동안 양봉이 나왔다는 건 그만큼 강한 신호가 나왔다는 거고 역시 적상병 패턴이 나왔다는 거는 추가적으로 강한 어떤 매수세가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런 패턴인데 일단 이게 바닥권에서 엄청나게 올라간 상태에서 적산벽이 또 나오면은 일단 위험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 주가는 바닥에서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면 추가 상승할 가능성도 높지만 일정 패턴이 무너지면 급락할 가능성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5일선이 이탈된다든가 이런 패턴이 나오면 바닥권에서 아닌 상태에서 적산벽이 나오면 추가적인 어떤 상승의 가능성과 함께 어떤 단기 추세를 이탈하면 유형 관리가 동시에 수반돼야 되는 어떤 그런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역시 근데 바닥권에서 이러한 패턴이 바닥권에서 나왔다. 쭉 떨어졌다가 바닥권에서 적산병 패턴이 나오면 역시 좀 역수적인 상승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게 이제 핵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상병, 흑상병이 있는데 역시
3일 연속 이렇게 음봉이 나왔다는 거는 매수세가 실종이 되고 매도세가 계속적으로 강하게 유입됐다는 소리인데, 역시 바닥권보다는 고가권에서 이 흑상병이 나왔다는 거, 쭉 올라갔다가 고점권에서 이 흑상병으로 이렇게 3번 떨어지면은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많다, 이런 어떤 의미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의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하는 게 틀립니다. 그다음에 30 같은 경우는 갭상승이 3일 연속 나왔다는 겁니다. 갭상승이 3일 연속 나왔다는 건데, 그렇다는 건 무슨 말이냐, 엄청나게 강하다는 해석도 되지만 그만큼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한번 갭상승 나서 음봉이 나오면 장대 음봉으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패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 점도 유의를 해주시고, 특히 한 가지, 올라갔다가 이렇게 음봉으로 밀리는 거는 5일선과 이격 줄이기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5일선과 이격 줄이기가 마무리되고 다시 음봉 이후에 5일선만 이탈되지 않으면 계속 상승하는 패턴이 나올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음봉 시에 제가 이렇게 내모친 이 음봉 시에 5일선을 만약에 이탈한 패턴이 나타났다, 그러면 빨리 매도를 해야 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30 역시 과매도 시점, 음봉 개파락이 이렇게 3번 연속 나왔다는 거는 그만큼 많이 떨어졌다는 거고, 그 시점에서 양봉이 4번째 봉에 5번째 봉에서 나왔다는 거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건데, 역시 이 패턴에서도 이 5일선을 돌파하지 못하는 패턴이라면 5일선 근처에서 일정 부분 위험관리, 또는 뭐 밑에서 샀으면 매도, 또는 위에서 손실이 났으면 그래도 물량을 줄여야 되는 그런 어떤 패턴을 볼 수 있기 때문에 30이 나오더라도 양봉으로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5일선을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그건 일단 기술적 흐름상으로 예상하시고 추가적인 하락도 염두를 해야 되는 시점이다. 대신 이 시점이 바닥권에서 특히 많이 떨어진 시점이 아니라 많이 떨어졌다가 이 떨어진 이 마지막 패턴에서 이 30 패턴이 나오면 역시 5일선에 돌파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뭐 이런 쪽으로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3법. 3법이란 매수 매도 휴식을 의미한다고 했는데, 역시 좀 항상 어느 때마다 매수를 하는 어떤 그런 방식보다는 휴식과 매매를 좀 적절하게 구사하는 것도 주식의 큰 어떤 중요한 기법이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겠죠. 자, 이상 사케다자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이동평균선은 미래를 담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